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프라인 개학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데 규칙적인 생활과 건강 관리 등은 잘하고 계시죠? 오늘 보건 수업 시간에는 팬데믹 선언을 일으킨 코로나19와 감염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는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다는 말처럼 오늘 감염병에 대해서 잘 배워 대처하면 코로나19 사태도 잘 이겨내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다음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Shake, shake, quiver, quiver. Been awakened by the cold shiver. Winds blowing, change, change. Sweet rushing through my veins. Good Lord, I just might die. Taken over by the high tide. Feel the rain. 동영상 잘 보셨나요? 고대 아테네 문명의 몰락에 직접적 영향을 끼친 것은 무엇일까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오늘의 수업 주제를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맞습니다. 감염병이죠? 그럼 자신이 알았던 감염병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책 소개를 하겠습니다. 감염병 역사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거나 관심이 생긴 학생이 있다면 권장 도서이기도 한 총균세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제레미 다이아몬드의 총균세 혹시 읽어보신 분 있나요? TV 프로그램 책 읽어드립니다에서도 방송되었습니다. 책 제목에서도 있었지만 세계의 역사를 바꾼 것을 세 가지 뽑았는데 그것이 총과 균과 쇠입니다. 여러분, 무기인 총과 금속인 쇠는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데 균이 인류의 운명을 바꿨다는 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수업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겠지만 궁금하신 학생들은 꼭 읽어보길 추천합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하나, 감염병의 정의를 알고 전파 과정 및 발생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둘, 코로나19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셋, 감염병 및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실천 방법을 찾을 수 있다입니다. 먼저 감염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3월 11일에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팬데믹은 전염병 경보 단계의 최고 등급인 6단계를 말하는데, 팬은 모두, 데믹은 사람을 뜻하는 단어로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크게 유행하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지리적인 확산과 질병의 심각성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팬데믹을 선언한답니다. 감염병이란 무엇일까요? 병원체나 병원체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이 숙주에게 전파되어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숙주는 기생생물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사람이나 동물을 말하죠. 감염병이 발생하려면 3대 요소가 있는데, 이 중 먼저 숙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숙주의 감수성은 면역성이나 저항력에 따라 개개인의 질병 감염에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해, 숙주의 감수성이 높으면 면역성이 낮아 질병이 발생되기 쉽고, 감수성이 낮으면 병원체에 대한 저항력이나 면역성이 높아 병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병원체는 환자, 보균자, 오염된 토양이나 식품, 식기구, 생활용품 등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말합니다. 환경은 병원체가 전파되는 과정, 즉 감염 경로를 말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볼까요?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때일까요? 그렇죠. 병원체가 강할 때, 아님 숙주가 약한 경우, 또는 환경이 병원체에 유리한 경우 등이 있겠죠. 다음은 감염병이 전파되는 과정을 살펴볼게요. 병원체가 살고 있던 병원소에서 탈출하여 새로운 집을 찾아다니다가 새로운 숙주에 침입하여 숙주를 감염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단계 중 하나라도 조건이 맞지 않거나 차단을 시켜주면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감염이 안 되고 병도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염병 전파 과정 중에서 연결고리 한 단계만 차단시켜줘도 예방이 가능하답니다. 처음 시청한 동영상을 생각하면서 인류의 역사를 바꾼 감염병을 알아보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전염병은 아테네 홍역이라고 합니다. 기원전 431년 스파르타와의 전쟁을 준비하던 아테네는 홍역으로 인해 시민의 3분의 1이 사망하여 전쟁에서 패하는 원인이 됩니다. 다음은 패스트입니다. 1331년 중국에서 발생한 패스트는 전쟁을 거치면서 중국 인구의 절반을 숨지게 합니다. 실크로드를 따라 이동한 흑사병은 15년 후인 1346년 크림반도에 도착해 유럽과 북아프리카, 중동 등으로 퍼져나갔으며, 14세기 유럽을 강타한 패스트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의 목숨을 빼앗게 되면서 봉건 제도를 무너뜨리고 근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에게 불가능은 없다라는 명언을 남긴 나폴레옹이 조그만 이가 옮기는 발진 티푸스에 의해 처음으로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러시아 원정이 실패한 이유는 기근과 추위 때문이 아니고 발진 티푸스의 전염병에 의해 50만 명의 군사가 9만 명으로 줄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감염병으로 알려진 사건입니다. 5개의 동물밖에 없었던 아메리카 신대륙에 제국시대 유럽인들이 가축과 함께 병원체도 함께 전파시켰던 거죠. 그 중에서 천연두 바이러스는 페루 잉카 제국과 멕시코 아즈텍 제국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병원체에 면역성이 전혀 없었던 원주민은 천연두로 인해 치사율이 90%에 달했으며, 그로 인해 원주민 1,800만 명이 속수무책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현재는 제너가 종두법을 발견하여 1980년에 지구상에서 사라진 첫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WHO가 공식 선언했습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도 코로나 바이러스 종류인 조류 독감의 변종이라고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사망자 수는 900만 명인데, 스페인 독감으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인 5억 명이 감염되었으며, 그중 5천만 명이 사망하여 제1차 세계대전의 종결을 앞당겼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코로나19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화 감기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집을 떠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모든 병원에서 유사환자가 접수됐답니다. 홍반도증의 특징입니다. 사망한 주병의 증세가 완전히 일치합니다. 사망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폐쇄해야 합니다. and will be segregated at the camp.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우리 잠시만 읊어주세요. 한 시간에 2,000명씩 총합니다. 엄마 왜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왜 있냐고. 엄마 여기가 어디라고. 치료제 같은 거 없어요. 오늘 학습 주제와 관련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에게는 많이 있는 바이러스지만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6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기를 일으키는 4종과 중증 폐렴을 일으키는 유형으로 사스와 메르스 2종이 있는데 이제는 돌연변이 변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코로나19까지 추가되어 현재 7종이 되었습니다. 요번은 방송을 통해서 자주 들어봤지만 생소한 코로나19 관련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코호트 격리입니다. 코호트 단어는 원래 고대 로마 군대의 세부 조직 단위를 일컫는 용어인데 같은 특성이나 경험을 갖는 집단을 뜻합니다. 환자 당사자뿐 아니라 그 병원의 의료진과 다른 환자들까지 하나의 집단으로 보고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을 통째로 봉쇄하는 강력한 방역 조치를 말합니다. 에크모란 피를 몸 밖으로 뽑아내고 뽑아낸 피에 산소를 녹여 다시 몸 안에 넣어주는 치료 장치를 말합니다. 심장이나 폐가 제 기능을 하지 않는 아주 위중한 환자에게 사용합니다. 음압병실이란 병실 내부의 공기압을 낮춰 공기가 항상 병실 안쪽으로만 흘러 들어오도록 설계해 바이러스에 오염된 내부 공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특수 병실을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WHO 공식 명칭 코비드19, 코로나19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비드19 바이러스를 처음 발견했을 때 사스와 80% 이상 비슷하다고 하여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코비드19의 코는 라틴어로 코로나, 영어로 크라운의 뜻이 있는데 태양이 돌기나 왕관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졌으며 VI, 라틴어로 독이라는 뜻이 있는 비루스, 영어로 바이러스를 말하며 D는 디지즈의 첫 글자를, 19는 처음 발견된 해인 2019년의 19를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는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랑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까요? 초기 증상은 감기처럼 가볍지만 무증상 전염력과 발병률이 높고 고위험군인 경우 폐렴과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여기에서 고위험군이란 노인이나 어린이, 임산부, 면역기능 저하자, 기저질환자 그리고 얼마 전에 흡연자도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기저질환자란 어떤 질병의 원인이나 밑바탕이 되는 질병을 뜻하는데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면역력이 낮아 같은 조건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 치료가 어렵게 됩니다. 코로나19의 증상은 감기와 유사하지만 심해질 경우 폐렴, 호흡곤란, 심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도표는 감기, 독감, 코로나19를 비교한 것입니다. 감기는 라이노나 아데노바이러스 등 200여 개가 넘으며 증상의 진행이 더디게 나타납니다. 독감은 A, B, C 세 종류의 바이러스가 있는데 백신을 접종하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는 감기와 비슷하지만 설사와 같은 소화기 증상이 있기도 하고 폐렴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의 전파 경로를 알아보겠습니다. 간접 전파로 접촉 감염이 있는데 바이러스가 묻은 손을 통해 눈, 코, 입 등을 만졌을 때 감염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 채 얼굴을 만지는 횟수가 1시간 평균 23회라는 호주 의대생들의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의식적으로 주의하며 손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얼굴 부위에 손을 대지 않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다음은 영상을 먼저 시청하고 직접 전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전파에는 비말 감염이 있습니다. 비말의 뜻은 날아 흩어지거나 튀어오르는 물방울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비말 감염이란 감염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나오는 침방울이나 콧물의 작은 비말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섞여 나와 타인을 감염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왜 마스크 쓰기와 2m 거리 두기가 중요한지를 아시겠죠? 마무리 학습으로 예방을 위한 실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혹시 기억나시나요?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고도 불렸죠? 메르스도 그 당시 새로운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였답니다. 감염원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낙타나 박쥐 같은 동물에 있었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중동에서는 풍토병화되어 발생하고 있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기억나시나요?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고도 불렸죠? 메르스도 그 당시 새로운 종류의 신종 바이러스였답니다. 감염원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낙타나 박쥐 같은 동물에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중동에서는 풍토병화되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백신이나 항바이러스제 등 치료제는 없습니다. 감기처럼 열이 나면 해열제를, 기침이 나면 기침약을 먹는 것처럼 병의 증상에 따라 처치하는 대증치료를 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예방이 최고입니다. 치명률은 2 내지 3%를 하지만 1% 이하에서 10% 이상까지 나라마다 차이가 크고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야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잠복기는 1에서 14일, 보통 4일에서 7일이 가장 많으며 감염원은 박쥐라는 얘기는 있지만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새로운 변종이 나타나 신약이 개발되기 전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감염병 예방을 실시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미국, 스웨덴, 이탈리아, 대만, 싱가포르를 생각해 봅시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사회, 개인의 협력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을 때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가지고 과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감염병의 전파 과정 혹시 기억나시나요? 전파 과정 중 한 개만 차단시켜줘도 감염병이 예방된다고 했죠?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보고 과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A4 용지 반쪽에서 한쪽 이내로 작성하여 오프라인 계약 때 제출해 주세요. 지금까지 온라인 강의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